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수익률 배를 올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개인들의 매수세가 대단했는데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앞두고 시장이 지금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은 뚜렷한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종목을 잘 봐야 수익이 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타골든벨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공부, 그 안에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고요. 내 포트폴리오 내에도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팀 바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황윤석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방마님으로서 이 수요일 개편 첫 주를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 수요일 팀을 오늘에야 처음 만나뵀어요. 앵커분 바뀌신 줄 알고. 좋아하셨어요, 설마? 아쉬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한박 웃음을 지었다가 딱 걸리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야 저랑은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는데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제가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저 없이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는 뭐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리둥절했죠. 근데 이번 주는 그러면 조금 적응이 되셨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조금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랑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라 도망만 안 가시면 됩니다. 네, 도망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기대 만발해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달려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제가 짧게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방송 내내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자세하게 안내 먼저 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 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저희의 매의 눈에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상위 랭크에 이름을 올렸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코멘트를 적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하나기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전지 공정업체입니다.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비 업체인 하나기술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1.86%로 89,2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그리고 4거래일 연속 급등 중이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하나기술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일팀과도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이름을 올린 하나기술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바로 칠판을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은 테슬라, 뭐죠? 6번째 다운, 파트너덕, 여기까지.
맞나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신고가 돌고라고 적어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리 황은석 전문가님 네.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테슬라가 오늘 밤인가 이제 네. 실적 발표를 해요. 맞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오다가 확인을 했더니 네. 6번째 가격 인하를 하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세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차한테만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한국 배터리주 다 던지고 테슬라로 갔다 뭐 이런 소문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한지는 모르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6번째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80%가 비싸서 안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싸서 안 산다. 네. 그래서 지금 완성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1분기에 44만 대를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가격이 비싸서 안 사겠다 그랬는데 전기차 완성차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만약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2차 전지만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좀 이상하네요. 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기술이 한 방에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고 봤더니 그 이제 노르웨이의 파트너사, 네. 프라이어라고 하는 파트너사가 독일 지멘스하고 이제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어요.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데 202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어도 600억 이상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급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기술 정말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52주 신고가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장비들이 가려면 일단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싸서 많이 팔리면 의미가 없고 이제 고가에 좀 많이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테슬라,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지금 파격 세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의 상승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2차 전지 내에서 그러니까 자꾸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한 바퀴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다른 재료를 가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도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나 대장주들이 급락한다 그러면 네. 후발주들은 더 많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즘 사실 그냥 경제방송을 틀면 2차 전지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나 하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황윤석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돌고라고 적어주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신고가 돌고 계속 순환매가 돌고. 그 노래군요. 네, 그겁니다.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 명작은 그 세대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지지난 주쯤에 그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80만 원 갔을 때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고점 냄새가 납니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악플을 우려해서. 악플을 우려해서 돌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고점 냄새가 납니다 하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막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노란톡방 막 들어오시라고 막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대 연봉이 나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 60만 원에 마무리됐네요. 네, 제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앞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막 많이 올라오다가 위에서 거래된 걸로 빵 터트린다. 그러면 그때가 96,000원이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급등주들이 이제 끝을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에코프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요.
제가 한참 올라올 때 계속 간다 얘기 드렸어요. 그죠? 네. 50만 원대 싸다. 이거 가치 계산하는 거 피터 린치가 계산하는 거 그때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다. 성장주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굉장히 쌉니다 하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고 나서부터 막 불을 뿜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싸요, 사실. 그 계산 방식대로 보면. 네. 그런데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탈을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추세를 어떻게 봐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1선 하나만 딱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에코프로는 11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도 딱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그날 급락 나올 때 제가 58만 원에 이거 공략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5일선까지 반등 나옵니다. 했는데 딱 13% 올랐다가 딱 빠졌어요. 그때 빠질 때 제가 바이오로 수급 갈 거니까 공략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수급이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좀 빠지면 뭐라도 가요.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반도체 뭐 가는데 그때는 반도체도 한번 갔었고 자동차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이오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시장을 갖다가 쫙 꼼꼼하게 보고 계시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 그렇죠. 보겠어요. 그죠? 다 못 보시니까 제가 봐드립니다. 그런 거 딱 노란 톡방에서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지금 추세 꺾였냐? 11선 안 깨졌어요. 에코프로 BM 지금 다시 5일선 위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야. 형님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불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를 함부로 뭐 이거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는 사실 진짜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은 PEG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저평가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 쭉 한 10가지가 있겠죠. 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텐데 화장품 해가지고 자동차와 2차 전지 빼고 전부 다 적자입니다. 우리 수출 품목이. 그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2차 전지와 자동차. 자동차는 흑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2차 전지는 가파르게 그 폭이 증가를 했어요. 거의 주가 상승과 비슷해요. 네. 참 신기하게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보다 잘 가는 게 뭔가 대안이 보이면 옮겨가겠지만. 저쪽이 좋은가 보다 하고 옮기겠지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뭐 평단들 막 얘기해 주시는데 10만 원대도 있으시고 15만 원대도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고점 신호 나온다 했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다 던질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테슬라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네.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죠. 판매량이 그쵸. 이제 줄어드니까. 근데 약간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테슬라밖에 없었어. 그렇죠. 뭐 전기차 하면.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전기차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력, 성능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주행이라는 뭐 그런 프리미엄적인 부분이 하나 있지만 테슬라는 다른 그 어떤 자동차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5%에서 20%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을 다운시키고도 부담이 없다. 이익을 낼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마켓 쉐어를 잠식하겠다 이거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다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 더 이상 2025년, 2030년 되면 이제 못 타요. 전기차만 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네. 신고가 가는 종목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생각은 하나기술은 이거 더 가요. 지금 신고가 차트 보시면 신고가 딱 들어갔어요. 그죠? 네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뭐 납득이 가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네. 미친 종목들에 그냥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미쳐야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신고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고가 얼마나 잘 가냐. 지난 시간 수요일 날 레이크 머티리얼 조정 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조정 받고 50%가 올랐어요. 지금 그 뒤로. 그리고 SPG 시스템즈, 네. SP 시스템즈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있죠. 네. 그것도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2월 달부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요. 계속 그냥 매수가 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개인만 팔았어요. 맞아요. 외인과 기관 수급이 주도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요 저점부터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N자 상승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만 원까지는 오.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한 14% 정도 되는데 1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또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고 네.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추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고가 그쵸, 그쵸. 종목들을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저점 구간 돌리는 시점 비중을 싣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뭐 그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바닥권에서 사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신고가 돌파하고 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들 여러분들 사라고 말씀드리고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라운테크 월요일 날 네. 그래서 특징주 우리 이야기 드렸던 거 신고가 딱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점에서 정확하게 가격대 딱딱 드리고 야. 시세가 빵 터졌습니다. OLED 관련주로. 요즘 왜 이렇게 열일하세요? 장이 좋은데 벌어야 되잖아. 안타깝잖아요. 다들 막 고점에 물려만 있고. 진심 100%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종목들 가격대까지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맞아요. 네. 지금 가끔씩 해드리고 있고 또 매일 1시에서 2시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끼리 네. 종가에 살만한 종목 오늘도 하나 드렸습니다. 그죠?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 도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신고가 패턴 좋아하는 건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 가지고 계실 텐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나 자세하게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종목들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바쁘게 다음 특징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화전기 시장이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요. 투자 경고 딱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보면 계열사인 EID의 지분을 늘린다는 소식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EID는 2차 전지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죠. 이 정도로 2차 전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가는 시장. 이화전기 내일 거래 정지 투자 경고에도 3연속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으로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화전기 이렇게 뭐 투자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한가에 오늘 또 터치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실지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두 분의 또 이야기가 잘 녹아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남겨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 역시 리튬이라고 적어주셨고 네바다? 네바다? 네네, 네바다주. 마이씨, 네바다주. 네바다주.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 전문가님은 노스코리아 3인방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노스코리아 3인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이화전기잖아요. 네. 선도전기, 광명전기에서 이렇게 3인방이에요. 전기 3인방. 네. 그러니까 이화전기가 그전에는 동전주였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1,000원짜리가 넘어갔어. 네. 여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여기 6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900원까지 왔나요?
지금 뭐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어마어마하다. 이건 뭐 마냥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은 그러면 벌써 저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움직였다 금방 죽고 마는 그런 대표적인 테마주들이고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러면 왜 이화전기가 갔느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네. 이 전선 관련주들은 또 인프라 투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송전에서 민간에 개방한다. 우리가 이제 대북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쵸. 우리가 북한하고 경협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송전 설치해주고 전력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가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2차 전지만 엮이면 다 날아간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그대로 다 급락하는 건데 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 스타일인 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그게 이제 뭐 각자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네.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절대 공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 또는 주식해서 대박 났다는 분들은 급등주 테마주에서 대박 났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는 저평가된 실적주를 장기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2차 전지 말고는 종목이 없냐?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느냐, 위험하게. 그치, 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이 마무리되면 아까 월봉에서 본 자리대로 다시 또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혹시라도 운이 좋게 잡아서 상한가 먹었다. 빨리 던지고 나와야죠. 시간 외라도 다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어머머. 그래서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돼 있냐? 이화전기 실적이 지금 만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적자폭을 좀 줄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근데 뭐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가차 없이 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차트로 보여주셨지만 그 폭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 혹시나 호기심에 들어가셔서 잘못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역시 리튬. 역시 리튬. 요즘 뭐 대박이다. 2차 전... 리튬과 관련돼서도 뭐 이것도 리튬한데 저것도 리튬한데 이러고 또 가잖아요. 치트키잖아요. 그러니까요. 리튬과 관련됐다면 또 가니까. 리튬 하면 저는 사실 테마주들을 네. 굉장히 이제 즐겨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네. 테마주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했죠. 이제 그쵸. 테마 부장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마주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알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돈이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수익률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래 대금도 시장에서 집중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 돈을 충분히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2차 전지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의 광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소로스가 그럽니다. 버블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언제 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블 초입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 테마주에서 그러니까 후발주들, 그러니까 선발 대장주들 하라고 하잖아요. 네. 후발주들이 이렇게 잘 가는 거는 거의 처음 보신 거예요? 정말 처음 봐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코프로 BM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반도체를 나중에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산업이란 네. 말이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 리튬 플러스 그다음에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지금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오른 게 지에논 에너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뭐 강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10배, 20배씩 올랐어요. 그리고 후발주로 있던 종목인데 네.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EV EV 첨단 소재? 첨단 소재. 오늘 윗꼬리 달고 드디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차트를 조그마하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보시면 네. 상한가가 몇 방인지 모르겠습니다. 30% 바뀌고 이런 각도의 급등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그런데 지금 간혹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네. 후발주에서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신고가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저 이 종목은 보유자분들한테 후발주니까 그냥 적당히 올랐을 때 파세요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갈 줄은 또 모르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빠른 사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화전기도 역시나 치트키를 장착했다. 네. 리튬 네바다주에 있는 광산에 이거 팩트에 검증이 안 됐어요. 썰입니다, 썰.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썰이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화전기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관련주로도 있었는데 네. 이화전기, 이트론, EID 이 이씨 삼형제 그렇게도 묶이나요? 네, 이 세 종목이 이게 지분 관계가 좀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해서 다 같이 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야, 그래서 백신 쪽은 기억도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저는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EID가 막 움직여요. 급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화전기가 대장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 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네. 방송 전에 얘기했구나. 네네. 이제 상따를 공략을 해서 다음 날 이제 갭에 팔고 이렇게 했는데 네, 개인 매매에서. 네, 지금 상가 3방 간 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인간적이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저도 공략하자라고는 말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상한가가 급격하게 들어간 어떤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데 이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위험하다. 조금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이 한 차례 나왔다가 네. 다시 뭐 상승 흐름을 잡는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EV 첨단 소재가 이제 리튬으로 막 급등을 하다가 오늘 장대 음봉에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추이를 조금 보시고 뭐 트레이딩 관점, 뭐 단타 뭐 이런 거는 뭐 변동성이 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신고가 가는 종목 더 간다, 급등주 좋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손절 없이 사면 안 돼요. 제가 그렇죠. 엄청 뭐라 했죠. 여러분들 사는 거 보면 바닥에서 10배 오른 종목 그냥 딱 사나요. 근데 마이너스 10% 돼 있는데 손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렇게 매매하면 진짜 정말 계좌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한테 들으시고 배우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잃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 아주 네. 좋은 장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에너지 좋네요. 거의 뭐지 2차 전지 상승세 기세 그 자체입니다. 광기가 약간 서려 있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특징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절대 좋다거나 사셔야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을 복귀를 통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새롭게 짜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테마는 돌고 돌잖아요. 네. 이것도 나중에 되면 뭐 이상한 거 붙여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그럼요. 종목이. 또 몰라요.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죠? 그럼 그때는 수익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서 딱 출발할 때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배우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배울 수 있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영풍정밀 요 종목이 또 이름이 올라왔네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요 종목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 붐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 8.64% 오르면서 14,840원에 영풍정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또 적어주셨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뭐 이런 공장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 이런 이슈로 또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멘트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전문가님들 코멘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너도 싸네 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황은주 전문가님은 지분 경쟁은 더, 위에는 뭐라고 쓰신 거죠? 뭐니 해도 골드, 지분 경쟁은 덤이다.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골드가 무슨 뜻이죠? 금? 이게 만약에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별로 관심을 안 뒀을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차 전지에 어디다 걸면 다 걸려요. 그렇죠.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네. 코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우와. 2달 정도 이제 진행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급등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없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은 과열돼도 너무 과열됐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들 공매도가 지금 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그러면 영풍정밀이 왜 얘기가 됐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산업용 펌프나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하반기부터 뭐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네? 2차 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짓는 데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그렇죠. 네. 부각되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하고 네. 고려아연이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회사인데 고려아연이 금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광물 자원 확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쪽의 지분 경쟁과 관련돼서 한번 크게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1분기 수주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1분기 수주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 또 계속해서 수주가 이뤄질 텐데, 영업이익률이 이런 제조업체에서 16%를 달한다는 게 사실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영풍정밀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금값이 지금 온수당 2,03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금값이 요즘 미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나 전기차, 뭐 반도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와, 맞네요. 지금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이 시장 한켠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정밀과 같은 종목들,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빠졌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영풍정밀은 관심을 두고 지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영풍정밀, 저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그런 이슈로 간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정밀 같은 경우 다른 이슈, 이런 또 다른 이슈가 혹시 2차 전지에 가려진 이슈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놓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은 또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갔네요. 자, 오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디어 저희가 2주 만에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나왔다고 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골든벨을 울리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골든벨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주연 전문가님.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우리 황은석 전문가님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익률이 네.
너무 제가 없을 때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거거든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저항대라서 보다는 종목의 특성상 네, 그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드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위해서였다. 네. 아닙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AK 홀딩스를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7.7% 수익이 났어요. 네네. 잠깐만, 이렇다면 다음 목표가가 더 있다는 건 더 상승한다는 뜻입니까? 제 생각에는 좀 길게 보신다면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드렸던 게 제가 이 종목으로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불패 종목. 네, 항상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었고 지금 아까는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드렸던 부분에서 그 저가 항공사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애경케미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뭐 백화점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애경 그룹의 지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K홀딩스의 이제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게 항공업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돈이 투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살리려고. 네, 그리고 제 기억에 2018년, 19년도 요때 또 항공기들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저가 LCC 항공의 1위 업체가 제주항공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업황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왕자를 다시 제주항공이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애경홀딩스는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텐데 2차 전지가 또 엮여서. 네. 2차 전지가 또 이래 또 성장성까지 또 이렇게. 야.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주사를 사야 되느냐? 네. 사야죠. 왜요? 왜?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CJ라는 종목을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CJ.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주사입니다. 그죠? 쭉 올라가죠. 그죠? 엄청 올랐네요. 뭐야? 자, LS라는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주사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닭고기 하림지주 지주사입니다. 그죠? 쭉 올라갑니다. 요즘 지주사들이 이렇게 핫해요. 그러니까 AK홀딩스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지주사가 지금 핫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네. 지주사 이름이 하나 머리를 띵 하고 쳤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종목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신기가 있으시고. 신기가 아니라 항상 주식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잠을 잘 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야. 아인슈타인도 그랬다잖아요. 그 엔지스퀘어 뭐 그거 나올 때 그랬다고 딱 눈을 떴는데 머릿속에 딱 떠올랐대요. 야, 대단한데요? 아무튼 네. 그 종목을 노란톡방에 오면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가버려서? 아니 그 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와, 소름. 뭔지 얘기해드릴까요? 얘기 아니요, 안 하면 좀 약간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히든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한화라는 종목인데 거절 안 하시네요. 네. 네. 한화라는 종목인데 오늘 14% 급등했습니다. 진짜 야. 이거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자,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지주사가 잘 간다. 지주사니까. 자, 그래서 AK홀딩스 결론은 뭐다? AK홀딩스 지주사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네. 우상향 흐름이다. 안 살 이유가 없었잖아. 2만 원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사라고 제가 처음에 19,500원인가 드렸다가 2만 원으로 수정했어요. 안 줄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2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7.7% 정도 맞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항 구간에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22,000원짜리가 앞에 보면 갭이 이렇게 열리면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갭 구간이.
내려올 때는 주가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갭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올라가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5일선을 타고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돌파할 때 5일선을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분명히 엄청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 자 월봉을 보시면요. 애경그룹은 코로나19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회사예요. 그렇죠. 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도 못 항공도 그죠? 그렇고. 그죠? 근데 지금 그제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갑자기 탁 튀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래서 네. 이 종목이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이제는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경기 돌아오고 요즘 유튜브 컨텐츠도 다 여행 관련주들이 다 대박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행 가는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크게 목표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보면 될까? 이런 거 여러분들 받아서 수익 내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장이 좋아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 지주사 요즘 대세에 편승해서 AK홀딩스 골든벨을 첫 종목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7.7% 수익률 확인을 좀 했는데 2차 목표가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 그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 지주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든벨을 울리면 리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자, 황은석 전문가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기만의 이제 수익률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가님들마다. 네. 종목마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요 말씀해 주실 히든 종목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두 자릿수 수익률이면 저는 매도합니다.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을 매매했는데 72% 수익이 났어요. 제 계좌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180거든요. 네. 무지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인데 지금 세계적인 뭐 그런 데서 지금 더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투로 더블을 보되 한국 주식은 두 자릿수 수익이 나오면 차익 실현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네. 좀 전에 7.7%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짧은 시간에 2차 전지가 아닌 종목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랠리에 뛰어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많죠.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뛰어드냐. 그래서 저는 건설 중장비 쪽에 최고의 실적주다. 건설 중장비. 네. 여기 히든 종목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분기 매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1분기 매출은 아직 발표 안 됐고 매출이 그렇죠. 16%, 뭐 영업이익이 68%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급증했는데 글로벌 건설 기계 쪽에서 우리가 보면 캐터필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밥캣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처를 확대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이 2,336조인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라는 게 말이 좀 그럴듯해서 인프라지 결국은 땅 다리 파고 짓고, 다리 도로, 놓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용을 증대해서 빨리 경기 침체를 벗어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한번 넘어오면 네. 이런 쪽에서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길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두 자릿수 수익 오. 목표로 해서 뭐 시초가 공략해도 되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17%가 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10%만 넘어와도 장사 잘했다 그러는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이 10%대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설 중장비 종목들 중에서 이 중국의 인프라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두 자릿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종목명 너무 궁금하시죠? 이게 차트를 보면 더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차트만 봐서 혹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
전문가님한테도 히든 종목 좀 여쭤볼 텐데 첫 골든벨을 울리셨기 때문에 다음 히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힌트를 저희가 조합해보면 좋을까요? 중국. 일단 중국. 네. 그다음에 광물. 광물. 자석. 자석? 자석이요? 네네. 이게 쇠에 갖다 대면 탁 달라붙는 자석. 이것만 가지고. 자석.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히토류 관련주인가요? 네, 좀 더 들어보죠. 네. 말할 뻔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이 추리력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요 세 가지를 딱 하면 히토류가 좀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히토류를 이제 중국이 좀 무기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한번 시세를 줬다가 눌림을 받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여줬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히토류 테마에는 속해 있지 않았었는데요. 요번에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좀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는 종목이고 이 히토류로 만들어지는 이 자석, 이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이런 걸 가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전에 AK홀딩스나 이런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속도감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한국인이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이 종목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종목 이름을 말 못하니까 상당히 깝깝한데 실수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다른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름이 아니에요.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토류의 전통적인 대장주. 테마주였었거든요. 네. 대장주고. 그런데 그 종목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이런 테마가 불면 움직여줬던 종목들이라면 네.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그냥 미미해요. 말씀하실까 봐 지금 너무 불안해요. 네. 네. 테마주 얘기하면서도 무슨 실적 얘기하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냥 테마주는 그냥 차트 보고 추세 보고 수급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뭐죠? 하이브죠. 빅히트, 빅히트. 그렇죠. 빅히트가 네. 상장하기 전에 빅히트 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가 뭐였냐면 스틱 인베스먼트라고 가장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잡주들이 좋은 게 아니라요. 실적이 딱 겸비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럼 투자자들이 좀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히든주로 뽑은 종목은 네. 실적을 겸비를 하고 있어요. 실적까지.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한 3,700억 정도 되는데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이거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고평가야. 너무 올랐어.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요것도 라운텍처럼 저점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딱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네. 자판기처럼 탁 답변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방송에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정말 이렇게 쿡 찌르면 종목을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나올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성 만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황윤석 전문가님 그리고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1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